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날 아침이고요. 금요일인 만큼 이게 휴일이지만 이 몸이 또 평일에 반응을 해서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으로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걸맞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하신 건데, 면접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핑미, 나야나, 면접의 기술.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면접은 사실 저도 아직도 가끔씩 제가 면접을 볼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근래라고 해봤자 2014년경이었는데 대학원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한 번은 떨어졌고 그 다음 학기에 해서 이제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을 가는 사람들 모집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도전해봤을 때 떨어졌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뭐든지 이게 100%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이 면접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 상황과 본인의 준비 상태, 여러 가지 조합들, 그리고 또 운,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장면에서 다 통하는 그런 치트키 같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실지, 제가 취준했던 시절은 한 14년 전 이쯤인데 무수한 실패를 했었었고요. 도전과 실패를 했었었고, 그 실패의 쓰디쓴 경험을 응축해서 한 번에 쏟아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던 게 지금 일하는 직장에 면접에 붙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다 떨어졌었습니다. 되게 슬픈 일이었지만 저를 성장시킨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면접에는 지금 백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 관련돼서. 이 면역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방에 되시는 분은 정말 행운이시고, 본인이 준비를 더 잘하신 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면접의 실패 경험을 쌓아가면서 내가 진짜 진정 원하는 곳에서 그 실패 경험들에서 내가 수정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에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이기고 면접장에 들어가기. 그 방법은 일단 그 기업에서 그 현장에서 원하는 스펙을 고루 잘 갖추고 자소서를 멋들어지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사회복지 현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이 채널에서 다룬 체크리스트 7,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 7이라는 컨텐츠와 핵심 스펙에 대한 컨텐츠, 타노스 그림으로 이렇게 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내가 핵심 역량에 얼마나 가깝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셨으면 사실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상대적인 부분이어서 나랑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7가지를 다 충분히 못 갖추고 5가지 갖추고 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한 4개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면접에서 한번 어떻게 역전시켜 볼 만한 여지가 있겠죠. 근데 7가지 다 갖추고 왔는데 면접도 잘 봤다.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펙들은 다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 그게 면접에서 사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죠. 예, 되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내가 많이 챙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구나에게 공개되는 그 모집 공고 안에 이제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뽑고 있고 어떠한 사람을 우대하고, 또 직무기술서도 이제 보통 요즘엔 많이 붙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에 우리가 뽑는 자리에서 할 역할이 뭐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 자리는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걸 분석해내고, 그거에 맞는 역량을 내가 쌓았고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면접장에 가서 어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집 공고를 잘 분석해내는 것, 그게 이제 면접에서 또 이기고 들어가는 요소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현장의 소식을 일단 모으는 겁니다. 이제 풍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풍문이 다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대략 이 내가 모집 공고에서 분석한 것과 이 풍문들을 같이 조합해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풍문을 어디서 듣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선배들 중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라든지 수련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선배가 혹시 있으시다면 거기가 가장 정확한 루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풍문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예, 그냥 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그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들을 보시고, 혹시 그 기관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기관이 이전에 올렸었던 그런 공고들도 같이 이제 보면서 이 기관이 어떤 사람들을 뽑아왔구나라는 부분들, 어떤 요구 조건들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의 소식을 모으실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최대한 모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사전 준비였고,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는 이 사전 준비를 잘 한 다음 현장에 딱 들어가면,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사실 되게 낯선 환경이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환경이 아니라 면접관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똑같이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 낯설고 되게 차가운 그 면접장 분위기에 빨리 녹아들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스토리를 확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적응력을 확 모으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놓쳤던 부분이고, 최근에 지금 이 옷 누군지 아시죠? 카피추 선생님 의상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QA 경진대회 질량상 활동에 이제 발표를 좀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팀 이제 명칭과 프로젝트 팀 명칭과 이제 프로젝트 제목이 이제 카피추 선생님 관련된 걸 이렇게 모티브를 해가지고 이제 의상을 이렇게 사서 입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막 팔에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저려가지고 손도 이렇게 막 털고 막 엄청 긴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막 발표를 막 떨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5분 동 안에 발표를 하라는 건 시간 제한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을 응축해서 다 전달을 하려고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긴장해서 하다 보니 그런 더 잘하려고 막 힘을 빡 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상을 원했지만 대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고, 이 자리 진짜 내가 너무 갖고 싶고, 이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저는 의료사회복지 현장에 나온 게 아니라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대기업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서 이제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됐는데 대기업 중에서 제가 엄청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준비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곳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때 1차 면접 너무 잘 봤었고 2차 면접을 갔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 되게 잘 못했습니다. 어, 옆에 사람한테 어떤 질문이 갔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에 바로 똑같은 질문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해가지고 말을 막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뭐 곱씹어서 지금 일하는 병원의 면접을 볼 때, 아, 힘 빼자, 어, 긴장하지 말자. 이전에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잖아 하면서 저를 막 되뇌이면서 이 떨리는 마음을 막 다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힘을 빼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컨텐츠 몇 가지 요즘엔 별로 올리진 않았지만 몇 가지 올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한다라든지 긴장을 푼다라든지 그리고 발음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모나미 펜 같은 걸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이제 발음 연습할 때 한다고 하는 저도 되게 중요한 발표를 할 일이 있을 때 이 모나미 펜 좀 물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발음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슈퍼맨 자세 이렇게 슈퍼맨 자세를 하는 게 이제 가슴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이 좀 불어 넣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이 내가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과 긴장감 풀어내는 자신감은 불어넣고 긴장감은 빼고 이런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쥐려고 하면은 구부려야 되잖아요. 네, 힘을 빡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함을 잘 갖출 수 있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별 다섯 번째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은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 블라인드 채용들을 엄청 강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게 공공기관들 할 때는 내가 어느 학교로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하면은 서류에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이 내가 어느 기관에서 몸담았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리하죠. 내가 엄청 노력을 해서 스펙들을 잘 쌓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관명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내가 잘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실수를 통해서 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아니면은 민간기관인지에 따라서 이제 면접 전략을 살짝 달리 해야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인사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뭐 주변 사람들 말이 들리겠죠. 뭐 이번에 뭐 저쪽에 내정자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 정도 스펙은 돼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풍문들이 이제 뭐 돌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 첫 번째로 이미 이기고 면접장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풍문들과 아 내가 설마 이런 기관에 될 수 있겠어라고 이미 마음이 꺾인 상태로 들어가면요. 내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끝까지 도전해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마음이 꺾여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자동적으로 이 기운들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우리 기관은 안 맞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이제 면접관한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끝까지 모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일단 내가 적임자라는 걸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도전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일예로 먼저 이제 붙은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뒤 후순위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전에 됐던 사람이 그만두게 돼서 다시 채용 공고를 해서 그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때 뽑혀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모르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아, 이 자리 주인이 따로 있었나 보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만큼 누가 어떻게 올지 정말 모르는 거죠. 예.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쭉 잘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면접 보려는 내가 이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의료사회복지,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의료사회복지 부분이지만 뭐 어떤 분야든지 내가 계속 도전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분야를 바꿔야 되실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에 계속 도전하느라 내가 뭔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런 시간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면접의 기술이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버리면 다음 면접 현장에서 계속 불리해지실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그럼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면접 본 것밖에 없으면은 아무래도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3번까지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분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와 잘 맞는 일을 찾고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의료사회복지가 목표였다기보다는 또 사회공헌을 하고 사회복지 쪽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들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다가 보니까 결국 종착지가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향했는데 이제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내 능력을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다가 너무 잘 안 된다면 그 매몰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선회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부 예상 질문.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각 기관마다 정말 다 다를 거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면접 현장에서는 사실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준비하죠. 한 1분 내지 2분.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1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 이때가 유일하게 이제 내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하실 거고, 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당신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취미, 특기,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 소진을 많이 겪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은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이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자소서에 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여기에서 이제 변주들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핵심 코어에 대한 질문들은 사실 다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비틀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단 준비한 부분에서 조금 이 틀어서 질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내가 준비하는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꼭 내가 성취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녹음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연습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는 이게 말로 밖으로 실제로 나오는 거랑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내 귓속으로 들리는 내 목소리와 녹음돼서 들리는 내 목소리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게 너무 직접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딱 외워서 하는 게 아닌 이상 조금씩 말 어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 살짝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핵심 콘텐츠는 똑같지만 말을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여러 번 찍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이 주변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해줘도 들려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들어가지고 피드백 좀 주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인 부분들이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실 수도 있으시기도 하고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의 경험, 제가 면접을 봤었던 경험들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8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